안녕하세요. 기업 IT 프레임워크 1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뭐 많이 본 슬라이드잖아요. 이 슬라이드 다시 설명할 건 아니고요. 전 시간에는 스프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장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은 스프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오리지널 스프링이 처음 개발된 이유는 우리가 그 스테이트 패턴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것들을 적용할 때 코드를 재컴파일 해야 되는 문제가 거치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었던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인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건 꼭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을 쓰니까 스프링에다 딴 것들을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스프링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지만 원래 스프링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를 어떤 관점? 기업 IT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했으니까 오늘은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나면 마이바티스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면 그래 내가 이걸 만드느니 마이바티스를 갖다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텐데 여러분 결정하시 나름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바티스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볼게요.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모듈이나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거는 로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사, 생산, 물류 이런 프로그램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 우리의 포커스는 업무용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업무용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하고 잘 보세요. 데이터베이스하고를 연결해서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일반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들은 수십 명이 있고요. 잠시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의 이름과 엔티티 속성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쿼리하는 방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들이 해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악세스하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안도 그렇고요. 또 이쪽이 변형됐을 때 이쪽이 바뀌는 걸 방지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 전에 강의할 때 이런 거 나왔었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 중에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이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요 한 레이어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 역할을 하는 게 마이바티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마이바티스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끌고 올 수 있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테이블에 어떤 어트리뷰트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 SQL문 자체를 만들지 않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데이터가 갖고 오면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내 화면에다 어떻게 뿌리고 리스트 박스에 어떻게 배열시키고 이러는 것들을 작업을 하긴 하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갖고 오기 위해서 SQL문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프로그램을 짜주고 나가지만 사실은 이쪽을 모르죠. 데이터베이스 쪽을 모르죠. 그럼 이 사람이 딴 데 나가서 해킹을 하고 싶어. 뭘 알아야 해킹을 하죠? 그렇지 않나요? 더 중요한 것. 이 데이터베이스를 악세스하는 SQL문을 이 사람들이 만들게 되면요, 최적화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트랜잭션, 데이터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없어요. 그거를 하려면 이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만 짜고 데이터베이스 공부할까 봐 말이 안 되죠. 그 데이터베이스 잘 아는 사람이 그걸 대신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들이 와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지 않고 바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자료가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한테 요청하면 이런 거 구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쿼리문 짜주고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실행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마이바티스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셨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거의 모든 업무용 프로그램들은 다 마이바티스를 사용해요. 왜? 왜 사용하는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죠? 보안. 두 번째가 이 개발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는 쿼리문을 최적화시킬 수 있죠.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이바티스를 반드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 그 IT 프레임워크 쓰면 이 마이바티스가 이 만든 사람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디자인 패턴이 하나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개발자가 자기가 프로젝트하면서 디자인 패턴으로 적용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갖다 쓰게 돼서 만들어진 거라서 사실 마이바티스에 있는 아이디어는 제가 이미 여러분께 설명드린 디자인 패턴의 3개 중에 하나예요. 뭔지는 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해하셨죠? 자, 그럼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세한 건 몰라도 됩니다. 마이바티스를 짜는, 마이바티스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실무에 가시게 되면 샘플이 있어서 그냥 카페에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왜 마이바티스 쓰는지, 개념이 뭔지만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마이바티스는 되게 쉽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은 이 사람이 어떻게 짜는지 볼게요. 그냥 이렇게 이건 그냥 넣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냥 샘플 카피하면 되고요. 보세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config.mybatism.xml이라는 곳에 여기다가 XML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뭐를? 내가 연결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들, 뭐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걸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행 클래스가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사람은 이 소스를 알 필요가 없죠. 그냥 가서 이걸 갖다 써요. 그래서 이거 갖다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래서 뉴 세션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설정된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그걸 알 필요가 없죠.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모르고요. 아이디 패스워드도 몰라요. 이 사람이 아는 거 딱 하나야. 요거만 부를 줄 알면 돼요. 됐죠? 불렀어요. 부르고 난 다음에 그럼 SQL 세션 팩토리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SQL 세션 팩토리에서 오픈 세션이라는 걸 콜하면 연결을 하죠. 그럼 DB 연결을 내가 요 앞에 config.myxml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를 로그했다라는 거를 요 정보를 연결을 했고요. 연결한 것을 갖고선 세션을 연결하죠. 그럼 이제 세션 연결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 이 세션에다가 나는 뭐를 하냐면 쇼 매퍼라는 곳에 있는 리스트라는 것을 콜하겠다. 이게 뭐냐면 SQL 문, 리스트가 SQL 문이에요. SQL 문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그걸 그룹화 시켜놓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쇼 매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쇼 매퍼라는 그룹 안에 있는 리스트라는 쿼리문을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가 넘어오죠. 그 다음에 내가 쓰진 않았지만 기드 때문에 넘어온 값을 갖고서 여기서 조약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자, 보겠습니다. 자바 어플리케이션 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할 게 뭐냐면 어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겠다. 거기서
어떤 SQL을 돌리겠다라는 요 이름만 알고 있어요. 실적으로 DB 네임이나 아이디나 패스워드, SQL문 같은 건 이 사람은 모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대로 돌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넘어온 값을 갖고서는 이 뒤에다가 이제 조작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도 편해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도 바쁘거든. 뭐하러 남의 DB 일일이 속절이 없이 내가 다 공부해서 SQL문을 짜야겠어요. 불편해요. 이 사람도 이게 편하고요. 그럼 다 봅시다. 그러면 config.myBaptist XML은 무슨 모양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이고, 잠깐만요. 자, config.myBaptist XML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만 있다고 치고요. 보시면 환경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하나만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보세요. JDBC, 보이시죠? 로컬호스트, 유저네임, 패스워드 다 보이시죠? 자,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config.xml을 기동시키면 이 사람은 그 ODBC 드라이버, 그 JDBC 드라이버를 연결하고 어느 DB에 어떤 유저, 어떤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로그인한 사람은 쓸 수 있는 SQL문이,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SQL문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shopmapper.xml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온 사람은 여기에 있는 XML 파일을 쓸 수 있어요. 그럼 shopmapper.xml 한번 가볼까요? 자, 보세요. shopmapper.xml 파일 가보면 이런 거 그냥 쓰면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shopmapper잖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요 리스트는 요게 실렉트 이만큼은 수백 개가 있게 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다 뺀 거예요. 그 중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런 SQL문이에요. 보시죠. 그래서 보세요. shopmapper 안에 보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스트라는 거고요. 리스트라는 거는 실제로는 요런 SQL문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config.myBaptist XML을 수행시키면 특정 DB에 연결하고 그 사람은 shopmapper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shopmapper에 있는 뭐를 돌려요? 리스트를 돌려요. 그래서 데이터를 얻어온 다음에 조작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자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요, 데이터의 조작 및 화면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들은 설계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앉아서 이 사람들 요청에 따라서 그걸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만들어준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SQL문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고. 앞에서 설명했죠? 설정에 대한 거, 매퍼에 대한 거.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 거는 뭐죠? 이게 바로 우리 회사의 IT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 IT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짜여지죠. 그러니까 이걸 짜는 사람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미 우리가 디자인 패턴에서 배웠죠?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한 층을 넣어야 된다. 그거를 갖다가 제품을 구현해 준 것이 마이바티스라는 거예요. 마이바티스가 별게 아니죠. 자, 볼게요. 마이바티스를 이용하면 자바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과 SQL문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죠. 그렇게 하니까 아까 말했죠? 이 어플리케이션 짜는 사람도 편하죠. 데이터 조작 및 뷰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 쿼리문을 이 사람 짜지 않으니까 최적화시킬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몰라도 되니까 편하고, 이 사람들이 액세스하는 것을 여기서 관리해 주니까 이거는 보안도 좋고, 엄청 좋죠. 그래서 요즘에 업무용 개발자를 할 때는요,
그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자가 있죠. 자바로 짜는 사람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SQL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 SQL문과 업무용을 연결하기 위한 이 매퍼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바티스를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보면, 업무용 프로그램 할 때 보면 마이바티스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IT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게 되죠. 하지만 마이바티스가 IT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 주는 건 아닌 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마이바티스를 씀으로써 IT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응용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를 분리하는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이게 전부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꽤 많은 부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업용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이바티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진심으로 저는 내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마이바티스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마이바티스를 왜 쓰는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이바티스가 해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이해하는 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이바티스와 스프링 두 개를 보통 같이 쓰는데 두 개가 어떤 거, IT 프레임워크라는 게 필요한데 거기서 어떤 부분을 담당해 주는 건지, 그럼 얘들이 담당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은 뭔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오늘날 시점에서 진정한 어떤 개발자로서 아니면 컨설턴트로서 뭐 디자이너로서 어떤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이바티스나 스프링을 사용하는 거는요, 또 다른 문제고요. 그거는 그때가 샘플 보고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그들이 왜 사용하냐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설명이 아마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그 개발의 환경을 보시게 되면요, 확실히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까지 해서 사실은 IT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노하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강의해 드렸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요, 실제 개발하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7번의 시간을 거쳐서 IT 프레임워크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의 이론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희 이론을 이해하시고요, 실무 적용하시는 것만 남으신 겁니다. 지난 17번의 시간이 좋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어떤 개발에 눈을 뜨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